네, 오늘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죠.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인 김의겸 씨 때문에 흑석동이 굉장히 지금 유쾌하게 알려져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즐거우시겠어요. 예. 그러나 부동산 분석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제가 1탄에서 살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흑석동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출받은 논란으로 굉장히 많이 시끄럽더군요. 예, 그분이 산 상가 건물은 사실 10개의 상가로 쪼갤 수 없는 그런 건물이에요. 억지로 만든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자기 대출을 준 후배가 이제 곤란하게 되니까, 일단은 10개 정도 상가가 나왔을 시에 500만 원 이상의 월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대출을, 임대사업자를 낸 후에 대출을 받은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됐는지, 최근에 또 만든 건지, 그건 안 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됐든 거기가 5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는 건물은 제가 봤을 때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위치는 좋지만, 이제 롯데 캐슬이라는 그 아파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비워줘야 하는, 그 자리가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건물이 이제 지어져 올라오고 아파트가 올라갈수록 이제 모든 게 이제 비워지고, 월세가 나오기는커녕 이제 그 건물 자체도 이제 변모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우리는 참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집을 사기도 힘든 지금 시점 아닙니까? 대출 대비 대출을 받으려면은 인컴, 말하자면 자기가 벌어들인 수익하고 잘 맞아야 이자를 요즘은 낼 수 있다. 이래서 대출을 그렇게 묶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만 잘 받을 수 있으면 사실 좋은 집들이 사실 최근에 기회가 많이 온 동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을 못 사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분은 참 용하게도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준 그 후배와 또 이제 후배다 보니까 말이 잘 통했는지 이렇게 줄 수 있는 대출이 사실은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은행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저야 항상 경험을 하니까 절대로 10원도 더 이상 주지 않는 곳이 은행이고 지독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용도를 체크하고, 그리고 벌어들인 수익과 그 부동산 재산에 대한 부동산이 얼마의 가치인가, 이런 것을 엄청 따지고 보는 분들이 바로 은행 사람들인데, 거기서 이렇게 대충적으로 16억 정도, 26억짜리 집을 대출을 거의 한 70% 썸띵 받은 것 같아요. 앞에 8평까지 친다면 몇 프로를 받은 건가요? 예. 어찌됐든 참, 이분은 잘 받으셔서 현재 지금 말한 대로 시장 조사를 제가 해보니까 호가 한 10억에서 15억 이상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의 모든 이사 나갈 집까지도 없이 그 집의 전세자금까지 털어서 여기다 놓았을 때는, 제가 볼 때 이제 청와대에 있는 사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변인이 사옥에서 산다는 건 처음 들어봐서 저도 참 얼떨떨하긴 했는데, 어쨌든 모든 것을 투자를 했을 정도면은 아마 누군가에 의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흑석동이 날로 새로운 아파트들이 계속 분양을 하고 있고, 또 기존에 분양이 된 아파트들도 되게 상당히 멋진 것들이 많더군요. 흑석동의 아크로 리버하임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시세보다 한 썸띵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량으로 물건들이 또 나오고 있는 시기고, 이래서 그래도 이게 잠잠하게 2년 정도, 아파트는 원래 사고 2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호가를 알려주죠. 저희한테 기쁨을 줍니다. 20%에서 30%까지 올라가고, 어떤 거는 50% 올라가고,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 정도, 10억에 샀으면 80% 올라갔으면 얼마입니까? 7, 80억에 이렇게 움직이는 집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순수하게 얘기하는 거는 중간에 들어간 게 아니고, 김의겸 씨처럼 처음에 자기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재개발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가 건물을 처음 원주민, 소위 말하는 이제 처음 스타트의 사람들이 싸게 집을, 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들은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70억이다, 비유 좋은데, 전망 좋은 데는 호가가 100억이다, 막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얼마가 오른 거예요? 8배, 10억이면 8배 올랐으면 80억 아닙니까? 이런 집들이 가끔 나타나요. 근데 과연 흑석동이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한 값어치는 조금 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흑석동하고 서초동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압구정동이라든가 또 뭐 잠실 쪽이라든가 이게 뭐 여러 가지 선호하는 반면 이게 선호하는 것들이 좀 틀리기는 하죠. 예, 그리고 들어가는 동네의 수준도 그렇고요. 그래서 흑석동은 현재 어찌됐든 아크로 리버하임 그리고 분양하고 있는 자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호가를 올리면서 아주 분양이 잘 됐고요. 여기에 장점은 사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네 수준이나 뭐 여러 가지 그 학교는 중앙대학교가 하나 있죠. 그리고 뭐 인프라도 그렇고 봤을 때 병원도 뭐 중앙대학교하고 연결되어 있는 중앙 뭐 이런 학교들 병원들이 좀 있고 개인적인 병원들도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강남에 아주 호가를 하고 있는 근처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자이 분양은 너무 잘 됐고 지금 뭐 굉장히 계속 이제 다 짓고 나면은 어느 정도 많이 오를까 이제 사람들이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크로 리버하임은 뭐 굉장히 새 아파트다 보니까 물건을 샀을 때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신 분들이 들어가신 분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인프라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물론 기본적으로 잘 돼 있고 학교 문제라든가 학군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여기는 굉장히 다양성보다는 딱 한 가지 한강의 뷰가 나온다는 거. 예, 그 장점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충분하게 값이 오를 수 있는 곳이다. 그게 사실은 여기 삼성동 의 자이 아파트라고 저도 거기 뭐 잠깐 있기는 했었었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가 전면으로 24평인데도 방에서도 한강이 보이고 마루에서도 한강이 보이고 조그만 방에서도 강이 보이는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죠. 제가 들어갔을 때가 아마 저는 뭐 전세로 잠깐 얻어가지고 미국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 조그만 24평이 뭐 7억 이랬었는데 지금 13억에 나오는 거 봐서는 한 6억 정도 올랐네요. 예. 과연 흑석동은 어떻게 될 건가? 네. 그래서 보니까 지금 그 김의겸 씨가 그 제9 구역 같은 흑석동 재개발 지역은 롯데 캐슬이라는 게 들어와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갈 것 같고 또 상가 형성이 되는데 굉장히 좋은 노른자 자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들이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놓아져 있다고 했을 때 어느 지역에서 아주 강이 예를 들어서 바다, 강 이런 거 보이는 데가 아주 예쁘게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 중에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사이드로 들어간다든가 좀 뒷면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아파트가 그렇게 큰 폭으로 뭐 오른다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냥 뭐 투자 대비 뭐 7억이었을게요. 3, 7에 20에 한 2억? 그 정도는 올라가 있어도 그런 거는 올라갔다고 치지를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자도 내고 뭐 비용 처리, 등치 득세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 2억 정도는 뭐 올랐다는 것보다 그냥 뭐 똔똔했다. 예, 뭐 분양가에서 그냥 미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거에 봐서 제가 볼 때 제 구역에 롯데캐슬이 올라가는 김의겸 씨 그 상가 건물 자리는 상당히 좋은 자리인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요. 내가 볼 때는 2022년 완공이 되면 예를 들어 10억의 분양을 받으면 20억이 될 가능성이 한 90%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투자한 자리라고 볼 수 있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목숨까지 내놓진 않았지만 목숨과 같은 전 재산을 그렇잖아요. 나이 50 중반 되신 분이 모든 재산을 던질 정도면은 이거는 뭐 확고한 정보와 정보 수집과 자기가 확실하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판 그 원주민 그 건물 그분은 별로 수익을 못 내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지금 나는 억울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물은 넘어간 것 같고 강이 딴 데로 간 것 같고요. 예. 안타깝게 짝이었습니다. 뭐 그분도 사실 뭐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그 뭐 아버님한테 물려받았다고 그러대요. 예. 그래서 그 양도세라든가 뭐 이런 거를 대출을 받아서 낼 수만 있어서 버틸 수만 있었으면은 상당히 많은 액수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었는데 안타깝게 짝이 없네요.
어쨌든 그 흑석동이라는 데가 굉장히 사건이 많은 데예요. 처음에 들어가서 사건을 일으켰던 연예인들이 몇 명 있죠. 인순이 씨 사건인데, 인순이 씨가 그 흑석동에 마크 힐스라는 빌라, 거기에 뭐 투자를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사건으로 최성수 씨, 가수 최성수 씨 아시죠? 동행 부르시고, 제가 활동할 때 같은 동료였죠. 그분의 와이프가 부동산을 좀 하시는데, 아주 제가 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입이 간지럽지만, 좀, 또 뭐, 상처를 주거나, 뭐, 안 좋은 얘기는 웬만하면 하지 말고, 제가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사실화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순 씨와 그 최성수 부인, 그분과 함께 이제 소송도 굉장히 오랫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상처도 인순 씨도 많이 받고, 그분도 감옥까지 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최성수 와이프도?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문제가 일어났던 흑석동의 마크 힐스. 현재는 뭐, 제가 두들겨서 들어가 보니까, 그건 뭐, 익히 알았지만 장동건 씨 들어왔다가 나와서 삼성동으로 이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분은 이사를 자주 다니시네요. 근데 좋은 데는 꼭꼭 찾아서 다니시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현빈 씨, 김연아 씨, 이민호라고 꽃보다 남자인가요? 미국에 있느라 제가 보진 않았는데 예고를 하니까 뭐 가끔 뭐 포스터도 보고 이런 거 보고 되게 잘생겼어요. 멋진 사람 같아요. 농담이고요. 이민호 씨, 이런 사람들이 거기 마크 힐스에 뭐 사는 거로 이렇게 나오더군요. 그래서 뭐 상당히 제가 들은 거로는 연예인들한테는 뭐 가끔 이런 빌라들이 너무 액수가 높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30억이다, 40억이다 이렇게 분양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분양이 안 되면서 소송에 걸리고 자금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즉 집이 뭐 당연히 안 팔리죠. 그리고 시장도 안 좋고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그런 기회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게 사실 연예인들이에요. 왜냐면 연예인들은 또 타이틀을 빌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분양 회사에서 상당히 좋아하죠. 안 좋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분양이 안 될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이런 건방진 뭐 이런 건축 회사라든가 뭐 이름 있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그런 거 없고요. 이렇게 개인적인 빌라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들어간 액수에 비해 분양가가 30억이었다면 떨어져 있네요. 값이. 잘 투자한 빌라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한강을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뭐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아까 아크로 리버 하인 자이 뭐 분양하고 있는 자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인기가 지금 좋고요. 다 인기 좋은 것 면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을 볼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그것 때문에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빌라 형태로 진 집들 마크힐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빌라를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집은 그렇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부동산을 다니면서 투자를 하려고 보고 또 투자의 집들이 어떤 것들이 좋은가 뭐 수천지 수만 집을 본 감으로는 세월이 흐르면 그 집들도 빠르게 유행이 지나기 때문에 사실 집이라는 게 내가 한번 들어가면은 평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집을 선정을 하고 들어가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좋은 집들이 사실 당시에 굉장히 많이 구입하기도 했었고 또 전세도 살아봤었고 또 월세도 살아봤고 이랬는데 실증이 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유행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거죠. 단 하나 유행이 안 바뀌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지역, 동네입니다. 동네는 그 동네는 제가 여기 어디서 사시는지 아시죠? 지금 40년이 좀 안 됐어요. 81년도에 들어왔거든요. 안 지루해요. 7, 8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저는 여기에서 걸어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안 지루해요. 다른 데로 가려면 겁이 나요, 이제는. 그럴 정도로 그 동네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머리로 분석을 하셔서, 파악을 하셔서, 왜 그 지역과 동네 얘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라 오늘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흑석동의 재개발 지역 김의겸 씨가 투자한 상가 건물, 그 다음에 지금 분양하고 있는 여러 가지 흑석동의 아파트들, 그리고 분양이 끝나서 지금 입주가 시작된 아크로 리버 하임,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